2018년 6월 태국 방콕의 한 이민국 구치소. 저는 제 손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도 않고 오히려 잡혀가기 위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신고당하는 것. 그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미친 짓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중국에서 영원히 숨어 사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여러분이 모르는 탈북의 또 다른 경로, 그 위험하지만 유일했던 선택에 대해 전합니다. 자유를 향한 길이 때로는 감옥 철창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작은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성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당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시작된 생활 총화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오늘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는가부터 시작해서 장마당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까지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았다가 이웃 동무의 밀고로 발각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국경경비대에 배치됐습니다. 두만강을 감시하는 초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탈북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 총소리, 비명. 그리고 잡혀온 사람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도 보았습니다. 보입으로 넘겨진 그들은 대부분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갔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저들은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충성 교육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바뀐 건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초소 근처에서 한 여성이 강을 건너다 총에 맞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호소로 옮겼고 그곳에서 그녀가 죽어가며 남긴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주일만 일하면 우리 식구가 한 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녀의 주머니에는 옥수수 가루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7살, 5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굶주린 인민을 가두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바로 지워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반동 사상이니까요. 그러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반역자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저 강을 건너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뇌물이 필요했고 약을 구하려면 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해 5월, 저는 제가 지키던 그 강을 건넜습니다. 경비병으로서의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교대 시간, 순찰 경로, 감시 사각지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안개가 자욱한 순간을 택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연변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에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중국인 노동자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공안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조선족 행세를 했고 말투 하나하나를 조심했습니다. 저는 중국 동포입니다라는 거짓말을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탈북자 순이가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북송됐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는 것을요. 2018년 초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몽골 루트는 사막을 횡단해야 했고 라오스 루트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브로커가 제안했습니다. 태국으로 가세요. 그리고 일부러 잡히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잡히러 간다니요? 하지만 브로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태국은 북한과 수교국이 아니어서 불법 체류로 잡힌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치소에 수감된 후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운이 좋으면 3개월, 길면 1년. 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북송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감옥이라니. 하지만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사는 것과 1년 감옥 생활 중 무엇이 나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5월, 저는 브로커가 준 가짜 여권으로 윈난성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바로 잡히는 것. 방콕 시내 중심가. 저는 일부러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고 경찰을 보면 피하는 척하고 여권 검사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브로커는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심받으라고 조언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세요. 저는 브로커가 준 가짜 중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여권을 확인하더니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곧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분 이리로 와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던 것 같았습니다. 곧 저는 방콕 이민국 구치소 IDC로 이송됐습니다.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이곳은 감옥이지만 동시에 자유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태국 구치소의 생활은 상상보다 열악했습니다. 한 방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돼 있었고 화장실은 방 안에 있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낮 기온은 40도를 넘었지만 선풍기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가 20명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 라오스를 거쳐온 사람, 저처럼 태국으로 직행한 사람. 경로는 달랐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UNHCR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갈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김철수. 나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건가? 면회실로 가니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2주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간의 중국 생활, 4개월의 감옥 생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봤고 생전 처음 자유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정착 지원금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검색할 수 있다는 것,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는 것, 아무도 제 과거를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유튜브를 보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상입니다. 태국 감옥에서 함께했던 동무들도 대부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가끔 연락해서 만나 소주 한잔하며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 미친 짓 했었지? 하고 웃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는 것을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낸 돈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를 찾았지만 여전히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감옥 철창 너머로 본 자유의 빛은 그 어떤 것보다 찬란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